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역전세난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공포 분위기가 휩싸여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나왔던 정부의 반응과 대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 역전세난과 관련된 대책이 나왔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역전세난과 관련돼서 전세반환자금 대출과 관련돼서 조금 세부안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종 카톡방이나 기타 다른 지역 부분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결국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베일리 온다. 입주장 열리는 강남권 전셋값 뚝.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베일리의 입주장이었죠. 자, 원베일리 입주장들이 오게 되면서 강남권에 있는 가격들이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에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헬리오시티의 사태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헬리오시티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좋아하는 물량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역들은 상승장이었거나 또는 주춤했던 몇 년, 지난 1년간의 하락장이었었던 그 상황에서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특히 송파구에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급증했던 그런 대상이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인데 원베일리가 과연 이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원베일리가 온다. 그리고 입주장이 열려서 강남권의 전세가에 뚝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역전세난의 공포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바로 옆에 반포에 있는 나머지 지역의 전세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네이버를 보시든 통화를 통해서 하시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헬리오시티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베일리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터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하는 거 오케이 맞는데 이후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올 하반기 전세 가격의 변화가 하반기 시장의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 중에 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원베일리가 올 하반기에 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원베일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세 가격이 조금 흔들리고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맞고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기사들을 자 조금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월세,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월달하고 2월달에 이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서울에 있는 거래량 중에 상당수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월세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계속해서 추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었다면 제 말이 얼마 전에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차를 두고 무언가 변화되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월세가 더 부담이었다. 하지만 월세를 거래를 많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월세가 더 부담되고요. 다시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량들을 원베일리랑 같이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만약에 강남권에서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월세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봤을 때 월세로 들어갔던 이유는 뻔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월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유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도 월세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시 전세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좀 떨어졌거나 이제는 전세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월세가 지금 대세다. 앞으로 월세 시장이 오나라는 기사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중반 역시 마찬가지로 월세가 엄청나게 몰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몰린 다음에는 항상 이 기사처럼 월세가 부담이 되면서 사람들은 전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월세 시대가 오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기사 제목은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다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월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이 도래하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봤었죠.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시 전세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늘어난 전세 물량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모습이겠죠. 10억이 안 되던 게 14억 세입자 복구해서 난리더니 전세가 왜 이렇게 뜬 거야? 라고 얘기한 기사. 자, 전세 가격이 10억이고 14억이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곽 지역은 아니겠죠. 자, 중심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0억이나 되는 게 다시 14억이 되는 상황이다. 전세 가격이 뛰고 있다. 이게 나와 직접 연관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중심부 지역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도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를 합니다. 중심부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옆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강남부터 시작해서 마용성으로 건너가고요. 이것들이 서울 외곽부터 지나가서 다시 경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역전세를 맡고 있는 지역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역전세를 고민하고 있는데 입지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오면서 역전세라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심부에서 그 주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중심부에서 단순히 주변지가 아닙니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 1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 그동안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역전세난을 맞았다는 거죠. 그 맞았던 역전세난을 준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그 돈을 마련해서 주었을 텐데, 지금 전세적 반환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중심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뭐 중심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외곽이겠는데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신도시 지역에 있는 전세가가 지금 멈췄다? 물론 3번은 여전히 내림세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그 지역의 현재 모습일 뿐, 이 지역 만약 3번이 내림세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평촌, 안양 지역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그 옆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구로 가산 쪽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 하반기에 시장의 움직임의 변화 포인트는 첫 번째 원베일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신도시, 이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 중심부에서 그 다음 외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바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췄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심지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은 주변지 또는 서울 외곽 그리고 신도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 1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 반등하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투자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사 하나하나가 다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이어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원베일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나 입주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간에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물량들은 적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입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일부 지역, 원베일리와 같은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외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하락을 멈출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점, 오히려 지금이 역전세난의 공포에서 가장 최악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등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안타깝게도 지방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매매도 전세도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하락이 계속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또 그러는 중소도시로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하거나 가진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려갔고, 그 내려간 만큼 입지적인 문제에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회복의 지연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힘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원래 투자자로서는 가져야 될 정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의 변화가 아마 지방의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물론 지방 자체가 약간 대체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거기가 주력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역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그리고 백만도시 창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거기를 지켜보셔야 된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물량들이 많아서 조금 고생하고 있죠.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물량들이 어떻게 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방 중소도시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지방 광역시의 전세 가격의 변화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지방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중소도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에 신문기사의 논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전세가가 오른다, 역전세 우려 급감, 이란 용어가 나왔죠.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기사는요 항상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할 뿐 미래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기사가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죠. 얼마 전까지 역전세란의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것들을 날것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포에 더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DSR 규제 완화와 같은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신문기사의 논조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하반기 전세가격 오른다, 역전세란 우려 급감. 바로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역전세란의 공포가 단 몇 주간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문기사를 볼 때는요, 행간의 흐름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추해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행간의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이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역전세란 우려가 급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계약의 절반 전분기보다 상승 거래.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들립니다. 그 순간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언론 기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전세 가격 증감률이 이미 하락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가 가장 심했고 2분기 들어가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고 신문지상에서는 역전세라는 공포가 계속해서 나왔던 그 상황이지만, 2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의 반 정도는 전분기보다 상승하고 있었다, 즉 바닥을 찍고 있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상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역전세난의 공포,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역전세난의 공포가 자연스럽게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강남권에 있는 전세 가격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터졌다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기사 보여드렸던 원베일리가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랑 관심이 없는 동네, 나랑 관심이 없는 아파트 원베일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투자를 잘하거나 내가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의 첫 번째 포인트로서는 원베일리의 입주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 포인트를 잡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오늘 얘기의 반은 원베일리가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돼버렸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은 원밸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 이유의 근거는 바로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 그리고 2008년도에 잠실 엘리트레파 지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과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전 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전세 가격이 반등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물량은 서울의 공급이라든지 기타 공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죠.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저께 본 기사에 보게 되면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또다시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척도가 역시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 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땅을 파거나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몇 년간, 그동안 몇 년간의 공급 물량으로 견뎌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은 원베일리 같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거나 난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한 이런 현상이 만약 회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 과다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